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며칠 전에 보배드림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40대 쌍둥이 아빠이자 딸만 셋을 키우고 있는 딸부자 아빠랍니다. 직장 생활도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나름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돌연 집사람의 가출과 이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상간남과 살림까지 차리고 저는 혼자서 아이 셋을 케어하며 출퇴근에 육아, 살림에 매진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그냥 참고 참았습니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이런 일들은 가정마다 종종 있는 일이더라고요. 솔직히 상간남의 정체가 남자 노래방 도우미고 그런 데서 만남을 가졌다고 하니 집사람보다 10살이 어리고 이런 놈이랑 집사람과 도망가서 얼마나 잘 살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왔죠.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집사람이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이네요. 차라리 교통사고라면 모를까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에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났겠지 싶었는데 이번에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저를 아동유기죄로 경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는데 시청 아동과에서도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저에게 출생신고를 하라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아내가 거액의 대출을 받은 돈을 들고 이미 튄 상태이고 어디 헌팅 포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네 딸은 네가 책임지세요.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아이 셋을 키우던 가족이 있었는데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서 살림을 차렸고 남편분은 이혼을 진행했는데 아내가 이혼 확정이 되기 전에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상간남은 이미 도망간 상태이고 죽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니 당연히 이 남편분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죠. 출생신고를 하라고 구청에서 설득을 하고 있고 이분은 바람난 아내가 대부업체에서 진 빚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진짜 무슨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이고 참 그 며칠 사이에 사실 이혼 판결이 나고 나서 이혼 확정이 되기까지 뭐 며칠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미 상간남은 금품을 들고 튄 지 오래고 이 아내분이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도 그 남자는 곁에 있지 않았고 지인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상 아기의 친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혼인관계 중에서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아무리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 남자 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긴 게 법이 이 세상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자가 아니면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친생자 부인의 소를 하면 어차피 이게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일단 출생신고를 할 의무는 이 법적인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댓글에 그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죽은 아내의 친척들은 어디 갔냐, 뭐 외가가 없냐 이러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형제가 없는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결핍이 되게 있는 여자니까 그런 노예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바람을 피운 거겠죠.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참 애랑 진짜 1도 엮이기가 싫고 내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도 싫고 이 애 서류에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이 애랑 이렇게 엮여야 된다는 게 그거를 또 나라에서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치면은 뭐 아예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애들도 있잖아. 뭐 화장실에서 애를 낳고 버렸는데 걔가 살았다든지 막 이런 경우도 사실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분에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바람이 안 날 사람이 없다. 애를 셋이나 낳은 여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고 남편 내조를 해서 남편이 10년 동안 같은 회사 다니도록 이렇게 잘 했다는 거는 두 분의 사이가 괜찮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니까 뭐 대단한 남자랑 나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 도우미 몸 파는 남창이랑 바람이 나서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멍청하게 노래방 도우미가 설계해가지고 여자한테 대출 받게 하고 자기는 그 돈 들고 튀고 막 이런 상황인 건데
참 이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나서 이렇게 집 나가기까지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비난하면서 그러게 와이프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 이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분명히 바람나서 나가기까지 뭐 귀가 시간이 늦는다든지 술 약속이 잦다든지 무슨 언니를 만난다 동생을 만난다 친구를 만난다면서 약속이 잦아진다든지 아이들에게 배달 음식 시켜주고 집을 자주 비운다든지 하는 분명히 그런 증상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참 그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잡았으면은 뭐 협박을 해서 뭐 떼내든 그 둘을 떼냈으면은 이런 일까지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바람이 나면 다들 전두엽이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도 뇌가 망가지는 거라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난 것도 전두엽이 마비가 되는 거고 정상적인 대화나 상식적인 이런 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내도 정상적이면 이 애 셋이나 두고 자기가 또 상간남의 10살이나 어린 남자의 애를 낳아가지고 막 이랬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상간남, 상간녀를 바라보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우리 배우자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배 나오고 머리 까진 아저씨라서 볼품 없어서 바람 안 나요. 뭐 하는데 진짜 이거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환경이 그렇게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 배우자를 대함에 있어서 방심하거나 그럴 위인도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 있으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바람이 나는 걸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초장에 상간남과 이 배우자를, 상간자와 배우자를 끊어내야 이 사건을 해결하기가 좋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뭐 지금 배우자 바람을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배우자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칼럼으로 써놨습니다.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래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